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오늘은 국어 공부법 2편으로 찾아뵙게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국어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리고 그거가 조회수가 좀 많이 터져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의견들을 알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사설이랑 기출 중에 뭘 풀어야 되냐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뭐 다른 강사분들의 구조독해라던가 글구풀이라던가 아니면 감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체적인 그런 공부법에 대한 그런 질문들, 이렇게 세 가지가 좀 주 의견들이 이뤄가지고 이렇게 좀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출과 사설입니다. 기출과 사설에 그런 막 몇 대 몇 이런 정확한 비율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질문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딱 말씀드리면 그냥 풀지 마세요. 이감이든 상상이든 뭐 바탕이든 풀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풀긴 해야 되잖아요. 그럼 푸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설은 굳이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정확하게 분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선생이고 학생한테 이 지문을 설명해야 돼요. 그럼 그 지문, 문제부터 해석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아마 안 될걸요? 그 정도가 아니면 기출 그냥 계속 잡으세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의 목적은 뭐냐면, 어쨌든 평가원이라는 집단의 그 글의 유형과 글의 양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로 사설에 들어간다? 물론 사설도 기출을 어느 정도 따라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어쨌든 그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죠. 걸음마도 못 된 애한테 자전거를 타라,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출 분석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싶으면은 그땐 사설하세요. 근데 저는 그 이후에도 굳이 싶긴 합니다. 말리진 않을 거거든요. 어차피 사설 풀고 싶은 사람들은 제가 말려도 그냥 풀어요. 그럴 거면 그냥 푸세요. 할까 말까 고민되면 그냥 하세요. 입시에 있어서 해서 나쁠 건 없다, 인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올해 풀었던 사설이 학생들 체감 난이도 보려고 들어간 더프,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모의고사 풀었던 게.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반강제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것들인데, 저는 굳이 그렇게 사설을 찾아가지고 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대 사설 몇 대 몇이냐 하면은 저는 단호하게 10대 0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조독해, 글귀풀, 발췌도, 감상, 이게 뭔데요? 저는 그런 독해 방식에 이름을 붙이고 그거를 어느 때는 이거 해야 되고 어느 때는 이거 해야 되고, 저는 이게 되게 싫어요. 저는 솔직히 글귀풀이랑 구조독해가 정확하게 뭔지도 이번에 영상 올리고 나서 알았어요. 발췌도? 그러니까 발췌를 하면서 독서를 한다. 그것도 사실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이름을 무슨 막 스킬 쓰듯이 막 그러면은 그리고 이렇게 야 구조독해 막 이러나? 아니, 글을 읽는 거에 정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고 있는 게 무조건적으로 그 읽기 방법을 끌고 가야 된다, 이건 잘못된 태도예요. 다시, 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의 방식만 뚫고 가냐고. 이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글귀풀, 구조독해, 발췌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안고 가셔야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실 분들 다 아시겠죠? 이게 어느 정도 1등급 컷 정도 되면은 다 알게 돼요. 근데 막 2, 3등급 애들이 그런 거에 이제 심취해가지고, 이것도 문제예요. 강사한테 본인의 자아를 의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강사를 들으니까 이 쌤 말이 다 맞아, 나는 이 쌤 방식으로 몇 점 맞았어. 그래서 저보다 잘 나온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만점자분들도 이제 누구누구 들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봤던 고득점자들은 누구누구를 들어서 100점이다 이런 말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버리시고, 그 다음에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독서는 누구누구, 문학은 누구누구. 그 강사를 들어서 성적이 잘 나오면 개나 소나 그 강사를 들었지. 아무튼 너무 강사 저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근데 약간 좀 그 추종자들 분 중에 좀 꼴보기 싫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구조독해, 글귀풀 나누지 마세요. 본인이 유동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의 명칭을 따라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지 읽고 싶은 대로 편리할 때 골라가지고 읽어요. 그러니까 글귀풀이랑 구조독해는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강사들의 그런 스킬, 그런 독해 방식, 이거를 가져와서 써야 되는 거지 그 강사한테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좀 안타까워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감상? 문학을 감상해라, 이거 되게 말씀들이 많았는데 뭐 타 강사분들이 제가 저격할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예요. 아니, 감상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뭐 이런 건가? 내가 이 지문을, 이 작품을 읽고 약간 느끼는 그런 거예요. 그걸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감상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학이라는 거는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뒤 문학의 텍스트를 읽어보고 그거에 따른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게 일단 먼저라고 생각해요. 이게 감상이라고 하면은 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평가원에서 보기를 주잖아요. 평가원에서 보기를 준다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읽어라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본인 멋대로 감상이란 걸 했다가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때 누구 탓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문학 볼 때 보기가 전제라고 생각해요. 평가원에서 이 작품은 이렇게 읽는 게 맞다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래서 감상이냐 뭐냐 잘 모르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꼭 어느 특정 강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정 강사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강사가 무조건 맞아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까내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존나 못하면서 왜 그러는 거지? 농담입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사설 얘기했을 때 제가 리트를 빼먹었죠. 리트를 자꾸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는데 다시 국어 기출도 다 분석 못했어요. 그렇다고 사설도 잘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리트를 왜 풀지? 제가 리트를 풀어봤어요 며칠 전에. 근데 그거 몇몇 지문들은 수능이랑 비슷한데 이걸 굳이 수능 공부하면서 여러분 변호사 될 겁니까? 왜 풀어요? 그냥 이거 아니에요? 나 리트 푼다.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오만해요. 물론 저도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오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나름 좀 치잖아요 국어를. 물론 제 입장에선 저는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가 일단 증명했으니까 결과로.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왜 오만한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겸손해지세요 국어는. 겸손해지시고 내가 그 지문을 현장에서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절대 못해요. 이번 수능 같은 경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철학 지문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철학자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그 지문들은 교수들이 철학자의 그 사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교수들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몇백 배는 더 그 철학자의 사상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데 그 철학자를 판단해요? 그 철학자의 의견과 사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짧으면 7분, 길면 11분. 이 안에 철학자의 의견을 어떻게 100% 이해할 수 있냐고요. 안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이번 칸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이해를 포기하세요. 읽지 마세요. 문제에서 주어진 그 질문에만 답하세요. 저한테 DM으로도 되게 많은 질문들이 오는데 어제 새벽에 시간이 부족해서 망했다라는 분한테 질문이 왔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긴 글이잖아요. 어쨌든 국어라는 게. 수능 국어는 어쨌든 긴 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긴 글을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읽기 속도는 그게 아니야. 이거는 멍청한 짓 아니에요? 내 글 읽기 속도가 느린데 그거를 100% 이해하겠다고? 그건 안 되죠. 심지어 여러분 수능장 들어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능장 들어가면 내 지능이 반토막이 납니다. 물론 저 같은 틀딱 장수생들은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런데 이제 현역, 재수 얘네들은 쫄려해요. 쫄리면 오히려 내 지능이, 내 시야가 반토막이 나요.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원래 방식대로 그냥 쭉 이어갔다가 망한 분들이 몇몇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내 지능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여러분들이 채택해야지 이도저도 안 되게 그냥 한 방향으로 쭉 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채택한 방식이 발췌독이라고 부르시는 방식이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어쨌든 글읽기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질문만 쓱쓱 읽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있는 주요 핵심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 키워드를 다루는 내용이 어디 문장에 있는지 그거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96점 맞았어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국어 공부법에 관련한 얘기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점수만 잘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 방식들을 한번 시도해보고 어느 방식이 나한테 제일 잘 맞고 내가 어떤 방식을 채택했을 때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지 이걸 보십시오. 뭐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또 언매 공부법, 독서 공부법, 문학 공부법 이거 나눠지는 거잖아요.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매 공부법. 저는 언매 공부 안 했어요. 독서 공부법 공부 안 했어요. 문학 공부법 공부 안 했습니다. 언매는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 1년 내내 언매 공부하죠? 저는 언매 공부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번에 하나 틀렸고요. 언매 공부 하면 좋거든요. 하면 좋은데 과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걸 투자하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들 기본 개념만 갖고 가시고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면 그 개념 관련해서 지문이 쭉 나오죠. 아니면 또는 보기가 나오죠. 그거에 제발 기반해서 푸세요.
배경 지식이라고 깝치지 마시고. 전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일단 쓱 풀렸어요. 배경 지식으로 풀겠다는 거는 굉장히 오만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매체는 그냥 뭐 재밌죠? 매체는 뭐 톡방 나오고 애가 못 들어가지고 잘못 초대했네 미안 이런 거 하고 재밌잖아요. 그냥 읽으세요. 화작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도 화작 100분이 99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2023년 6월 그 이중천법이랑 그 비타민 K 지문 그 지문 현역 때 봤는데 99 나왔거든요. 그래서 화작 공부도 좀 말씀드리면 화작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긴 글이잖아요. 긴 글을 제발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탁이니까 제발. 그거 화작 솔직히 15분 위로 넘어간다? 저는 이거 이해 못합니다. 저는 화작 풀었을 때 아무리 느려도 15분 밑으로는 들어왔어요. 너무 많은 그런 글들이 있을 때 그거를 다 읽으려고 집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독서공부법. 독서는 그러니까 제가 글을 다 이해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문이 너무 쉽다거나 아니면 내가 했던 방식으로 풀었을 때 그게 안 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방식이 100% 맞다는 없습니다. 국어의 정답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방식도 갖고 있고 이 방식도 갖고 있는데 이 지문에서는 이거랑 이거 중에 뭘 써야 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본인의 실력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지문을 접했을 때 그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그 지문의 핵심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본인이 파악하는 것까지는 본인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고 이 지문은 이거에 대한 내용이네? 만 하고 넘어가세요. 저는 그 방식이 첫 줄 막줄 독해라고 첫 문장 읽어보고 마지막 문장 읽어보고 해가지고 그냥 그 문단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서론과 결론, 어쨌든 글이라는 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론이랑 결론만 보고 본론은 나중에 읽었어요. 어쨌든 이 문단이 뭘 말하는가에 대해 궁금했던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풀었었는데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방식이 맞을 수도 있죠. 어쨌든 보기 문제 같은 경우도 내용이치 문제도 적용하는 거잖아요. 적용을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세요. 지문에 있는 그대로. 제발. 본인의 배경지식, 본인의 그런 잡다한 상식들 이런 거 다 버리시고 지문에 100% 의존해서 보세요. 원래는 막 19학년도나 22학년도처럼 브레턴우즈, 그 다음에 국껍질 이런 것들은 배경지식이 배경지식이 있으면 편했어요. 근데 지금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100% 지문에 의존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못 푸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에 제발 의존해서 푸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학인데 문학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해보세요. 문학을 많이 접해보세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사실은 옛날 작품들이잖아요. 되게 틀딱대 작품인데 그것들 보시면 다 정형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접해보면은 이 문학은, 이 작품은 그냥 어떤 내용이네? 어떤 내용이네? 하고 늘 보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웬만한 문학들은. 고전시가 나 임금님 좋아. 나 이미 보고 싶어. 나 유배당했어. 억울해. 나 자연 좋아. 신나. 즐거워. 이거거든요. 현대소설? 나 전쟁 났어. 피난 가야 돼. 나 일제강점기야. 싸워야 돼. 나 농촌사회에서 힘들어. 또는 즐거워. 아니면은 나 군사정권 시대야. 힘들어. 억압받고 있어. 이런 것들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현대시? 나 그대가 보고 싶어. 아, 인간이 좋아. 아, 인간 미워. 아, 자연 아름다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그거를 파악할 수만 있으면 사실 문학도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맥락들의 작품들을 다 접해보면은 어느 순간 이 작품은 딱 봐도 뭐에 관한 내용이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 느낌을 어쨌든 그 작품 속에 있는 문장들에 기반해서 찾아내야 되는 게 맞지만 많이 접해보다 보면 그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문학을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문학은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독서든 문학이든 중요시하게 여기는 태도인데 다른 문장이어도 같은 뜻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다른 말이어도 같은 뜻을 지칭할 수 있어요. 이것만 잘 잡아도 문제는 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파악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오수생이 지나간다. 그럼 쟤 누구지? 유현우는 오수생이다. 아, 쟤 유현우구나. 이런 식으로 지문 안에서 그렇게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시가 좀 너무 그랬나요? 슬프네. 아무튼 국어공부법 관련해서는 제가 크게 말씀드린 거 여기까지고요. 자세한 거는 아마 저희 학생들한테나 얘기하지 않을까요? 어찌됐건. 그리고 인강이나 현강 관련해서 조언을 드리자면 내가 글 읽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다. 내가 독서, 문학 이거에 관련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 인강 들으세요. 현강 들으시고. 근데 내가 2, 3등급 정도고 글을 지문을 하나하나 읽었을 때 잘 풀린다. 그러면 저는 인강, 현강 굳이? 저는 어쨌든 독학했으니까요. 저는 인강, 현강 한 번도 안 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 공부란 걸 자체를 안 했는데, 뭐 재능충이냐 라고 하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수능 3등급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본인한테 맞는 공부의 문제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기출을 보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점수가 제일 잘 나올지 이거를 판단하시는 게 일단 베스트 같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거는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드릴 거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